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그나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은 1942년에 수몰사고가 있었던 조세이 탄광 관련해가지고 이거 일본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146명이 수몰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에요. 42년도 때 이 탄광 해저 탄광하다가 물이 빠져가지고 그걸 들어갔는데 한 명도 안 구하고 그대로 메모를 해놓은 네. 상태에서 80년이 넘도록 저대로 놔둔 거예요. 일본인 노동자는 당시에 47명이었고 조선인 노동자가 146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그냥 묻어버린 거였고 이게 지난해에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DNA 조사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하고 싶었는데 일본 정부가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딱 실무적인 것, 실용적인 것,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부터 하시는 분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얘들 입장에서도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를 부르긴 불렀는데 선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요 정도는 줄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연히 그 갱도에서 떠밀려 나온 걸로 추정되는 유해인 거고요. 아직도 130명이 넘는 우리 선조들은 그 갱도 안에 진짜 수몰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그 보존이라면 이상하고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양국 정부의 공통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잔인함 내지는 이 비인도적인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이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요? 일본이 반성을 한다고요? 안 합니다. 일본하고 반성이란 단어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우베시 앞바다에는 지금도 그 탄광의 그 당시 만들어졌던 환기구가 그 바다 위에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고 이제 유족들이 위령제 같은 거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추가 유해 발굴에 대한 사안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발굴하고 이걸 알림으로 인해갖고,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가갖고 약속한 거고 진행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지들도 개무시는 못할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개무시했다 그러면은 너네는 진짜 끝이야. 여기서 고립되는 거야. 끝이야. 누구는 끝이야. die, you die. 네. 아무튼 뭐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보려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호텔까지 와가지고 부담스럽게. 일단은 이 나라연이라고 하는 데에서 국가 정상을 마주보는 이벤트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절을 90도로 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프레카드와 함께 4,000명이 넘는 군경들을 동원해갖고 경호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광장에서 아베가 총 맞았잖아. 나라연에서 총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갖고 지 안 맞으려고. 지 안 맞으려고. 터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경호하고 그다음에 프레카드를 한글로 어마어마하게 붙였고요. 원래 이제 호텔에 갔을 때 숙소에 미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하는 뭐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뭐 지 나름대로 최고의 예우를 한 것 같습니다. 굽신거리는 거죠. 잘 봐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얘는 저기 그 우리 샤오미 살카가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뭐 그런 뭐 명장면 하나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저 대학교 때 드럼 쳤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드럼을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드럼을 치자고 저거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드럼을 배운 적이 없고 지는 옛날에 드러머였잖아요. 둘이 같이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 혼자 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아무튼 이런 사진을 남기고 예, 싶었나 저런 이벤트를 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고요. 음악도 그 다이너마이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내가 보기엔 이게 동영상으로 아직 덜 풀린 거 보면 그닥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 당연하지. 게 그냥 아닌가. 땡땡거리는 것 아니, 뿐이지. 저는 이게 참 절묘했다. 경교롭게도 생중계가 되고 있을 때 밑에 속보가 자막이 아니 근데 요거는 뭐 합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음. 뭐 아무튼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왜냐면 이게 네. 이게 밤인데 새벽 그쵸, 새벽녘에 밤에 공연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저걸 왜 이게 합성을 왜 같이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런 이벤트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어? 아니면 그 아베 총 맞은 데 가갖고 거기서 뭘 하든지 아베 생각나면 어찌 아니 그런 됐거나. 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 거기를 갈 음.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이제 너무 저자세로 나온다. 예,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은 그냥 진짜 예를 다했다, 성의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이돌들을 봐도 아이돌들이 완성캐로 나와야 되잖아요. 얘들이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칼군무 안 되면은 야 제대로 끝났다 뭐 이러는데 일본은 성장캐를 좋아한다면서요. 귀엽게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러면 내가 그 키워가는 맛으로 막 열심히 해. 아니 그래서 아야짱 화이팅!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다며. 언론들이 야 응. 거 괜히 독도 문제 얘기하지 마. 음. 다케시마나 꺼내지도 마 이러니까 진짜 안 꺼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 역사적인 그 의미가 담긴 호류지인데 우리는 옛날에 법룡사라고 국사책에서 맨날 배웠거든요. 법룡사의 금당벽화. 담쟁이 그렸다고 하는 고구려 승려 담쟁이 그렸다는 이 법룡사의 그 금당벽화가 그렇게 유명하잖아. 지금은 타서 없어졌지만 그 법룡사 그 담쟁 그 나무 그림에 새가 여러분 진정하세요. 왜? 무나나 카와이. 네. 우리가 참 시청자 연령층이 높아서 다행이야. 20대 같으면 화면 집에 던졌을 텐데. 아무튼 그 법룡사 그 그림에 새들이 날아왔고 앉으려다 벽에 부딪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이거 국사교과서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현에 있는 이 법룡사가 사실은 이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는 하는데 건축 양식은 신라 기술, 백제 기술로 지어진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나 불상 같은 거는 이게 전부 다 백제나 신라의 불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도레인들이 만들어준 역사이고 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문화 교류의 장으로 해갖고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어떤 문화적인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도레인에 의한 그러니까 이주 문화에 의한 그 당시에 이 한반도 안에서 전래해준 문화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원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받기는 지들이 받았지만 다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부터 베풀어왔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이식이라든지 사실은 문명인을 만들어준 거잖아, 일본은. 그런 데 대한 감사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데서 얘네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는 놈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NHK는 독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독도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어이 이 표기를 할 때 독도 한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요런 식으로 방송 자막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지들식으로 왜곡했다라고 하는 또 오해를 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NHK하고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이 워딩은 이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다시 무력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요거를 NHK가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했냐면 독도를 소리나는 대로 톡토라고 적은 뒤에 가로 안에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라고 병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이거는 언론들이 다카이치한테 독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쥐들이 또 독도를 또 독도라고 해놓고 또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앉아있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홍보의 장으로 이어놓고 지금 여기 한중에 갈등이 있지만 한국이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거다. 히토리 문제도 어떻게든 중재해줄 거다.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는 여전하다.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지들 멋대로 띄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당당하다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그 그림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달 25일 날 있을 본의원 해산 이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는 얘네가 중의원 해산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했을 때 자민당이 다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총리의 인기는 높지만 자민당의 인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총리의 인기가 선거에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2달 가까운 시간은 행정 공부에 있을 일본이 앞으로 외교나 경제 부분 안에 지금 현안돼 있는 이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도 이 시기에 하는 게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러다가 행정공백 생기고 뭐 중국한테 경제 압박 더 들어오고 실제로 춘절 맞이해가지고 관광객들 안 들어오고 이게 내수에다 영향 미치면 결국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무리한 도박을 지금 일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 당을 찍어. 뭐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면 다른 네. 거는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다카이치의 그 지지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표집을 20대, 30대 중심으로 해갖고 딱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예, 일본 안에서도 다카이치의 인기가 20,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애들한테 이렇게 몰려 있는 거거든. 문제는 얘네들이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낮은 투표율로 20, 30대의 변화가 과연 다카이치의 승리를 끌어줄 만큼 표로 표현이 되느냐는 지금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이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지난번 선거 때보다 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중국이랑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업인들이나 진짜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되는 이 사람들 같은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뭐 지네들은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국내 언론들도 그렇게 써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그 순방을 통해서 그동안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얻어온 것만큼의 보따리는 없다. 진전된 거는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저탄광 수몰자에 대한 발견된 유해에 대한 DNA 검사를 하기로 한 거는 뿐인 거고 이제 추가 발굴이나 추가 유해를 발굴해보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점진적인 사후 대책을 논해보자라는 부분에 가면 또 발을 뺄 게 뻔하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사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중국이나 미국 갔다 와서 대통령 잘했다고 써주는 언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 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다고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을 보고 있는 이 찍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잘하나 봐. 다카이치가 저렇게 90도 절을 하는 90도 거 절하고 보니까, 막 일본이랑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저기 듣기로는 지금 뭐 주식도 좋고 경제도 좋아지고 다 그렇다는데 일본하고도 잘했나 봐 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펌핑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실적도 없는데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반사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훨씬 높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 입장에서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얻을 것도 없는데 왜 갔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왜 얻을 게 없냐라는 게 외교라는 게요. 우리가 물론 가가지고 정확하게 5개를 가져왔어. 이것도 외교지만 또 하나의 외교가 뭐냐면은 이 만남 자체가 가지는 다른 견제 효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이 그래도 중국, 일본을 잘 끌고 가는 굉장히 어떤 중재국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구나. 그 정도 역량이 있는구나. 플러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고 막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유 우리가 일본도 중요하죠라고 하면서 또 일본 만나러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잡아놓은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먹이는 계속 줘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아예 한국이 만약에 일본 싫어 중국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예 한국 자체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쟤네들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텐데 아유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싶어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도 우리를 좀 세게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못 만들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돌아오시고 나면 이번 주 내내는 우리 기레기들이 좋은 기사만 써줄 것 같아요. 순방 성과에 관련해서. 또 마침 오늘 또 주가 지수도 4,700을 또 돌파를 했고 지금 다시 뭐 꺾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4,700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계속 이제 잔잔바리로 친교를 해놔야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우리는 일본한테 사실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우리는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거 얘기할 때 뜬금없이 사이 나쁘다가 가서 이거 해! 이거 왜 안 해줘! 이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친교 맺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이뻐할 수도 수는 있는 거지. 없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웃이라는 면에서 관계를 끊어놓으면 우리 사회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저 새끼가 너무 꼴보기 싫지만 저 새끼를 계속 한 사무실에서 봐야 돼. 그러면 저 새끼랑 적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 사회생활 한다고 하잖아. 그거 해야 돼요. 어차피 저 새끼도 안 나갈 거고 나도 안 나갈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못 쫓아내니까 어차피 동반해야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고 왔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